오늘은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에 걸려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식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식중독에 걸려본 적이 없군요. 실은 선생님도 아직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걸린 적이 없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약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식중독에 걸리면 많이 고생하나요?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경험자들의 댓글을 통해 알아봅시다. 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픔.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몸살 나고. 식중독 걸렸는데 기절할 것 같아요. 으아, 두통. 식중독에 걸리면 많이 아픈가 봐요. 무섭네요. 그런데 식중독이 자세히 뭔가요? 네, 그럼 먼저 식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식중독이란 이름 그대로 음식을 먹고 몸 안에 독이 생겨 걸리는 병입니다. 흔히 여름에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절에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다른 계절에는 식품 관리에 소홀해져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추워서 다른 계절보다 안전하지 않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식중독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냉동실 속 낮은 온도에서까지 활동하는 독도 있습니다. 식중독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크게 6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면 첫째, 세균성 감염형 식중독. 음식과 함께 섭취한 나쁜 미생물에 의해 걸리는데요. 미생물이 들어가 균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둘째, 세균성 독소형 식중독. 나쁜 미생물이 만든 독소에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걸리는데요. 음식물이 이미 독소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셋째, 바이러스성 식중독. 이는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데요. 공기, 물을 통해 걸리기도 하고 낮은 온도에서까지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앞에서 이야기한 겨울철 식중독에 해당되는데요. 노로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넷째, 원충성 식중독. 이는 원충, 즉 기생충에 의해 오염된 물을 먹고 걸리는 식중독을 말합니다. 다섯째, 자연독 식중독. 이는 자연적으로 함유된 독성 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먹고 걸리는 식중독입니다. 보거독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 보거독이 들어있는 국을 먹고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화학성 식중독. 과학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그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도 많은데요. 실수로 해로운 화학물질을 섭취해 걸리는 식중독이 화학성 식중독입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식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식중독에 걸리면 몇 시간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가 점점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춥다고 느껴지는 오한, 열이 나는 발열,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가나요? 네, 2, 3일이면 보통 좋아지지만 병원을 가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 5일,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참다가 고생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겠어요. 네,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경우 몇 시간 내에 안정을 찾고 하루 이틀 내에 회복되기도 하니 빠르게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밤에 증상이 나타나면 어쩌죠? 네, 큰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식중독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냥 배탈이라고 하면 어쩌죠? 배탈하고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네, 배탈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복통과 설사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보통 자연적으로 치료됩니다. 하지만 식중독은
우리 몸에 독이 침투한 상태로 복통과 설사 외에도 오한, 발열, 구토와 같은 증상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치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병원을 내원해야 합니다. 식중독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건강이 크게 악화되거나 드문 일이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음식 섭취를 멈추고 물을 적당하게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소금, 설탕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왜 먹는 건가요? 네, 식중독에 걸리면 설사나 구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에 있는 독을 내보내기 위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치게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식중독에 절대 걸리고 싶지 않아요.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떤 질병이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손 씻기입니다. 최근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 씻기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식중독 발생 건수가 평소의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식사 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 익혀 먹기. 생선, 굴과 같이 익히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음식에는 장염을 유발하는 균이 증식하기 좋습니다. 그러니 끓는 물에 가열하여 먹거나 되도록 더운 여름을 피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음식물 냉장고에 보관하기. 음식물을 실온에 보관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음식물을 바로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는 것이 어렵다면 냉장,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식중독의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서 식중독 없는 안전한 일상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